이 국장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네. 이 결심공팔에서 2년, 네. 3년 이걸 받고 상당히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는 걸 보면 이분이 정신줄을 좀 놓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한 게 녹취록 공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녹취록 공개가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오리라는 거를 몰랐다? 일단 몰랐다고 한다면 말씀하시듯이 완전히 정말 이 급하다. 특정 부분만 빨리 이렇게 전파를 해갖고 내가 관련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급하다는 건 쫄린다. 11월 15일 이전에 무엇인가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해야 되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나머지 부분을 조선일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조선일보야 라고 이제 그냥 몰아붙이면 되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급하다라는 건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제가 그 재판장에 있던 그런 그 기자들이나 이렇게 또 기자들로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두 번 다 이재명의 얼굴이 굉장히 굳어진 건 사실이래요. 나와갖고 기자들한테 막 짜증을 내고 그러대요. 그리고 네네. 뭐 검사들이 5년 있든 7년이든 뭐 자기 마음대로 구형할 수도 있다. 근데 이준교사는 7년은 없습니다. 정신이 그렇죠. 나간 거예요. 예, 그렇죠. 최고형이 5년입니다. 예, 법정 최고형이 5년이고. 그리고 실체적 진실로 재판을 통해서 가려지겠지만, 국민과 역사의 심판 이걸 들고 나온 사람들은 대개 뭐 안 될 때 한명숙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역사의 심판 뭐 이런 얘기를 나오죠. 그렇죠. 양심의 법정 뭐 이런 소리 하는 게. 중요한 건 자기가 해명해야 될 건 많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법리적으로 자기가 이건 했다 이건 안 했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 얘기를 끄집어내서. 그러니까요. 그 법률적 방법이 아닌 비법률적 방법 이런 식으로 호도하면서 그냥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몰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반론을 펼 거리가 없습니까? 짜깁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검사들도 그렇죠. 30분, 40분 분량을 다 낼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에 꼭 필요한 것만 내면 되는데, 그거를 또 지난 9월 9일 재판 때 다 틀어봤잖아요. 판사가. 그렇죠. 하도 판사가. 그쪽에서 우기니까 예, 그러면 다 30분 틀어봅시다. 예, 예. 그런데 무슨 짜깁기고 하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짜깁기는 사실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해야죠. 30분 동안 12번 그것만 딱 들어라. 딴 거 네. 듣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라는 것만 들어라라고 짜깁기 한 그런 부분들을 강요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그리고 시청자들이라든가 그것을 듣고 판단을 하라겠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백현동 개발 특혜를 자백하는 부분이 나와요. 네네. 자세히 들어보면 네네. 김진석 씨하고 이제 대충 뭐 얘기가 끝나고, 그 인섭이 형은 요즘 잘 있습니까? 네.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김진성이가 가끔 뵈는데 재판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이재명이가 뭐 또 걸렸어? 얘기해봐. 뭐야 뭐.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사님이 식품연구원 관련해서 그 사업을 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김진성이. 사업을 줬다. 라는 얘기. 식품연구원 그 사업 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당황했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완전히 들통이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백현동 이 특혜 줬다는 게 그렇죠. 김인섭이한테. 예. 30분을 그걸 공개를 하면 안 되는데, 예. 또 도리어 자기가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이 녹취록도 마찬가지고 판단을 하라 그런 건 뭐냐?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들어달라라는 얘기고, 또 한 가지가 나오죠. 그 김진성 씨한테 돈 액수 얘기가 나오죠. 3천만 원인가요? 그렇게 써 거벌주도고 막. 딱 얘기하면서 그거 알지? 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지금 허가하는 자리는 지자체장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김인섭 밑에 있는 개발업자들이잖아요. 개발 브로커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돈 뭐 알지? 뭐 이거는 뭐냐면 네가 나한테 진술을 안 해주면 네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녹취록을 보면은 그 3천만 원 줬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네. 하고 썩 김진성한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너 3천만 원 누구한테 줬잖아. 예, 이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네. 그거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다 거짓말도 많이 해요. 그 녹취록에서
이 김진성 씨가 KBS 측과 김병량 시장 측이 협의했다는 걸 인정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인정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왜? 그땐 그 자리에 없었다. 예. 자기가 그 수행비서가 아니었다. 선거를 위해서 이미 나와 있었다라고 하니까 들었다고 하면 되지. 예. 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위증교사의 아주 확실한 어떤 증거입니다. 들었다고 말해달라. 거짓말해달라는 거잖아요. 예. 예. 어쨌든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거짓말하는 부분들이 여러 곳이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재명 그걸 노렸을 거예요. 뭐 사람들이 그냥 쭉 듣고 말지 그걸 다 기억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한 내용들만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네네. 워딩만. 네네. 그래가지고 이걸 좀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펴겠다. 그렇죠. 그런 의도가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이렇게 녹취를 공개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거 보면은 본인으로서도 1심 결과가 썩 안 좋을 수도 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판결에 불복할 수도 있고 또 지지층이라든가 이게 동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공세로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진영 내에 이제 이탈하는 어떤 목소리 또는 자신한테 반하는 목소리 이런 목소리들이 나올 것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래서 지금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막 뭐 완전히 군부를 뗀 정도가 아니라 이제부터 뛰쳐나올 것 같다. 아무래도 저는 좀 불길합니다.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든요. 실제로 거리에 어마어마하게 뛰쳐나올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은 조짐이 보입니다. 사실은 토요일이 5일 아닙니까? 네네. 5일부터는 그동안은 좀 외곽에서 하던 그 촛불 행동이 광화문 광장에서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죠. 이제 슬슬 군부를 떼기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네. 결국은 탄원서 보내고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행동들이 나서갖고 시위하는 건 뭐겠습니까? 법원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1심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총 걸기를 하겠다. 밀란을 일으키겠다. 뭐 그런 겁박 아닙니까? 예, 두 가지 조짐이 보입니다. 첫 번째가 탄핵연대. 탄핵연대가 정당들이 모여서 탄핵을 추진하는 연대를 하겠다. 이게 지난 9월 3일인가요? 시작이 됐는데 어느 당이 시작했냐면 진보당이 시작했어요. 진보당이 앞장섰고 그다음에 조국당, 민주당, 사회민주당 해갖고 12명이 모였습니다. 12명이 이제 어저께 기사는 뭐냐면 150명까지 하겠다. 예. 발의할 수 있는 150명까지 뭐 하겠다.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는 진보당이 앞장서는 모양새로 합니다. 그럼 거리에서는 누가 앞장서고 있나요? 민노총이 앞장섭니다. 이번에 지난번 토요일 날 민노총이 이제 나서서 5,00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리고 민노총이 마침내 용산을 향하면서 숙명여대 입구역에서 뭘 터뜨립니까? 연막탄을 터뜨립니다. 연막탄, 붉은 연막탄을 터뜨리니까 경찰이 그건 불법이잖아요. 평화 시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으려다가 충돌이 일어나고 한 명을 지금 내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소요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사진에서 붉은 연막탄이 몇천 명의 어떤 그 시위대 앞을 막 흩날리고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경찰이 지금 저거를 강제 진압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것을 키워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민노총과 진보당은 한 몸이거든요. 예. 경기동부연합. 네, 둘 다 경기동부연합이에요. 이석기 예. 그 후예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양경수 노조위원장, 그러니까 이석기 노총위원장이 후배 아닙니까? 이석기 외대 외대 용인 캠퍼스 후배고 경기동부연합이고 진보당은 뭐 이석기 후신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탄핵이 시작됐다. 또 하나의 단초가 촛불문화제입니다. 국회 내에서 열렸잖아요. 예, 촛불문화제 강두구라는 사람이 그래서 원래부터는 뭐냐면. 아예 신고에 뭐 탄핵을 뭐 추진 뭐 이런 식으로 넣었대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거 안 됩니다 했는데 그냥 강행해 버렸다는 거고. 참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김영태 변호사가 고발당했어요. 시민단체 왜 고발을 당했냐면 그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전 녹취록이 나왔다는 오마이뉴스 기사에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원래 변호사는 접견할 때
핸드폰 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녹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변호인 접견은 교도관이 입회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마음껏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녹취가 나왔다. 김영태가 그 교도소 규정을 어기고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이든 아니면 녹음기를 가서 녹음기를 뭐 다른 거 갖고 갈 수도 있죠. 녹음기로 녹취를 소형 했다는 녹음기를 겁니다. 만들어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지금 폭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고발당했다는 겁니다. 이 국장님 거기에다가 지금 김민석이나 또 민주당 최고위원들 이런 발언들을 보면은 이재명의 그런 이 검찰 구형에 대해서 아주 최악의 발언들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부부는 구한 말에 고종과 민비가 무속에 빠져갖고 일본한테 나라 팔아먹은 것처럼 무속에 빠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야당 대표를 죽이려는 친위 구태다다. 오히려 한동훈한테 힘을 보태고 싶다. 막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이재명도 그 특검 촉구 천막농성원데 찾아가서 또 손피켓까지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난리를 치고 있죠. 예. 직접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민비 얘기는 지난번에 그 저기를 다시 되살리는 거예요. 박근혜 탄핵. 그러니까 박근혜 그렇군요. 탄핵에 고스란히 자꾸 갖고 와요. 박근혜 탄핵 때도 그 당시에 무당 얘기 나왔고 민비 얘기 나왔고 다 나왔거든요. 맞아요. 민비 예. 때 민비가 완전 박근혜 탄핵 대자뷰네요. 그렇죠. 그 무당한테 빠져서 그 궁궐 안에 그 당 신당을 차려줬다. 뭐 이런 사례를 들면서 그때 그 얘기를 그대로 지금 다시 갖고 오거든요. 그러네. 무당에 빠져갖고 예. 나라를 뺏긴 고종과 명성황후를 닮아가고 있다. 네. 뭐 이런 거네요. 예,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민비 뭐라고 한 그런 그 직접적인 그 논평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시위, 그러니까 그 거리에 나와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거리에 나오면 우리가 지난번처럼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다. 탄핵을 성공할 수 있다. 왜 그럽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을 했는데 시위대 숫자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학습을 했거든요. 기껏 몇천 명 아닙니까? 그럼 많아야 만 명이에요. 예, 많아야. 예. 5천? 뭐 이 5천 정도. 정도. 예.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은 만 명이라 그러는데 경찰 주사는 5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3천 아니면 5천.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의 그런 분노를 폭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 스모킹 건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 지금 시위대가 하는 것은 눈살을 찌푸려요. 그러니까 혐오를 일으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습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그 다음에 누구죠? 김건희 여사를 완전히 막 그냥 흉악하게 인형을 만들어갖고. 악마화시키고. 악마화시키고. 이전에 왜 이 행동, 촛불 행동이 뭐 했습니까? 국민 학생들한테 한동훈,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두더지회 놀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 것처럼 때리고 그다음에 화살로 쏘게 하고 어린 아이들로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이렇게 이 시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 시위가 아니라 완전히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런 그 잘못된 거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뭐 민비 얘기하고 막 뭐 무당 얘기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든 거리에 나오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